어르신들, 혹시 귀가 잘 안 들리시나요? TV 소리 좀 줄여, 크게 말해야 들어, 이런 소리 자주 들으시나요? 보청기를 알아보셨나요? 그런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1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비싼 게 좋은 거겠지 하고 무조건 비싼 걸 사시면 안 됩니다. 본인 청력에 안 맞으면 500만원짜리도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100만원짜리도 잘 맞으면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건 적응입니다. 보청기를 사놓고 서랍에 넣어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끄러워서 못 끼겠어, 이상한 소리만 들려 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본인에게 맞는 보청기 고르는 법과 적응하는 방법을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3세 할아버지께서 보청기를 사셨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500만원짜리 고급 보청기를 사셨습니다. 비싼 게 좋겠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착용하자마자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모든 소리가 다 크게 들렸습니다. 옆 사람 말소리뿐 아니라 에어컨 소리, 냉장고 소리, 자동차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이거 불량품 아니야? 하셨습니다. 며칠 착용하다가 서랍에 넣어두셨습니다. 500만원이 아깝지만 착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다른 병원에 가셨습니다. 청력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청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하루 종일 끼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 늘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소리 크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난청이 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난청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청력이 떨어집니다. 노인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60대의 30%, 70대의 50%, 80대의 80%가 난청이 있습니다. 왜 생길까요? 귓속 달팽이관에 융호세포가 죽습니다. 이 세포는 재생이 안 됩니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안 됩니다. 난청의 증상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게 우월거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음을 못 알아듣습니다. 사과, 를, 악과로 듣습니다. TV 볼륨을 계속 높입니다. 가족들이 너무 크다 합니다. 전화통화가 어렵습니다. 상대방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식당, 모임에서 대화가 힘듭니다. 뒤에서 부르면 못 듣습니다. 또 자주 묻습니다. 난청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첫째,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난청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2배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뇌가 소리 자극을 못 받으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둘째,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모임에 안 나갑니다. 집에만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셋째, 우울증이 생깁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우울해집니다. 넷째,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균형 감각이 청력과 관련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 관계가 나빠집니다. 몇 번을 말해야 들어, TV 소리 좀 줄여, 다툼이 생깁니다. 그럼 언제 보청기를 해야 할까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 1대1 대화도 잘 안 들리면 해야 합니다. 전화통화가 어려우면 해야 합니다. TV 볼륨을 계속 높이면 해야 합니다. 가족이 귀가 안 좋은 것 같다 하면 해야 합니다. 청력 검사에서 중등도 이상 난청이면 해야 합니다. 보청기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귀걸이형입니다. 귀 뒤에 걸고 관을 통해 소리를 전달합니다.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장점은 배터리가 크고 오래갑니다. 모든 난청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단점은 눈에 보입니다. 안경 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땀에 약합니다. 둘째, 귓속형입니다. 귓속에 쏙 들어갑니다. 장점은 눈에 안 보입니다. 바람 소리가 덜 들립니다. 안경 낄 때 편합니다. 단점은 귓속이 좁으면 못 씁니다. 손이 불편하면 착탈이 어렵습니다. 배터리가 작아서 자주 갈아야 합니다. 가격이 비쌉니다. 셋째, 고막형입니다. 귓속형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거의 안 보입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매우 작습니다. 귀지가 많으면 고장이 잘 납니다.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넷째, 오픈형입니다. 귀걸이형인데 귓속을 막지 않습니다. 경도 난청에 씁니다. 착용감이 편합니다.
이제 가격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차이가 날까요? 채널 수가 다릅니다. 저렴한 보청기는 4에서 8채널입니다. 비싼 보청기는 16에서 24채널입니다. 채널이 많으면 소리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음과 말소리를 더 잘 구분합니다. 하지만 경도 난청이면 채널이 적어도 충분합니다. 소음 제거 기능이 다릅니다. 비싼 보청기는 배경소음을 자동으로 줄입니다. 식당, 거리에서 대화가 더 잘 들립니다. 저렴한 보청기는 모든 소리를 다 증폭합니다. 방향성 마이크가 다릅니다. 비싼 보청기는 앞쪽 소리를 집중해서 듣습니다. 뒤쪽 소음은 줄입니다. 저렴한 보청기는 모든 방향 소리를 다 듣습니다. 피드백 억제 기능이 다릅니다. 피드백은 삐익하는 소리입니다. 비싼 보청기는 이걸 자동으로 없앱니다. 저렴한 보청기는 피드백이 자주 생깁니다. 무선 연결 기능이 다릅니다. 비싼 보청기는 스마트폰과 연결됩니다. 전화, 음악을 보청기로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렴한 보청기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충전 방식이 다릅니다. 비싼 보청기는 충전식입니다. 밤에 충전하면 됩니다. 저렴한 보청기는 배터리를 갈아야 합니다. 1에서 2주마다 교체합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경도 난청이면 100에서 200만원짜리로 충분합니다. 기본 기능만 있어도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1대1 대화가 주 목적이면 저렴한 것도 괜찮습니다. 중등도 이상 난청이면 300만원 이상을 권합니다. 소음 제거 기능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과 대화가 많으면 채널 수가 많은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쓰시면 무선 연결 기능이 유용합니다. 전화 통화가 편해집니다. 손이 불편하면 충전식을 권합니다. 작은 배터리 교체가 어렵습니다. 보청기 구입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비인후과에 가세요. 청력 검사를 받으세요. 수능 청력 검사, 어음 청력 검사를 합니다. 난청 정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귀 질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이염, 이명이 있으면 먼저 치료합니다. 둘째, 보청기 센터에 가세요. 병원 내 센터나 독립센터가 있습니다. 청력 검사 결과를 가져가세요. 상담을 받으세요. 생활 환경, 예산을 말씀하세요. 셋째, 여러 제품을 체험하세요. 한 가지만 끼고 결정하지 마세요. 최소 2에서 3가지를 일주일씩 착용해보세요. 대부분 센터에서 체험 기간을 줍니다. 넷째, 착용감을 확인하세요. 귀가 아프지 않은지, 빠지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다섯째, 소리를 확인하세요. 조용한 곳에서 말소리가 잘 들리는지,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여섯째, 가격을 비교하세요. 같은 제품도 센터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2에서 3곳을 비교하세요. 일곱째, 사후 관리를 확인하세요. 정기 점검, 청소, 수리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덟째, 보조금을 신청하세요. 청각장애 등록하면 보조금을 받습니다. 한쪽 귀에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등록 안 하셔도 65세 이상은 지자체 보조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이제 적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청기를 사놓고 못 끼는 이유가 적응을 못해서입니다. 첫 주입니다. 하루 2에서 3시간만 끼세요. 집 안 조용한 곳에서 착용하세요. 가족과 1대1 대화를 하세요. TV를 작은 소리로 보세요. 신문을 소리 내서 읽으세요. 모든 소리가 크고 이상하게 들립니다. 정상입니다. 뇌가 적응해야 합니다. 둘째 주입니다. 하루 4에서 6시간으로 늘리세요. 외출할 때도 착용해보세요. 슈퍼, 은행에 가보세요. 여러 소리에 적응하세요. 셋째 주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착용하세요. 친구를 만나보세요. 식당에 가보세요.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해보세요. 넷째 주입니다. 하루 종일 착용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끼고 자기 전에 빼세요. 이제 익숙해집니다. 적응 기간에 이런 게 정상입니다. 본인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립니다. 울리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 소리, 에어컨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문 닫는 소리, 설거지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모두 정상입니다. 뇌가 적응하면 이런 소리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말소리만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옵니다. 너무 불편해.
시끄러워 하고 빼고 싶습니다. 참으세요. 최소 3개월은 착용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2에서 3개월 후 이제 편하다. 왜 진작 안 했지? 하십니다. 보청기 관리법도 중요합니다. 매일 밤 닦으세요. 부드러운 천으로 닦으세요. 물로 씻으면 안 됩니다. 귓속형은 귀지를 제거하세요. 작은 솔로 닦으세요. 습기를 제거하세요. 밤에 보청기 건조기에 넣으세요. 건조기가 없으면 뚜껑 연통에 넣어두세요. 습기가 보청기의 적입니다. 배터리를 관리하세요. 안 쓸 때는 배터리 칸을 열어두세요. 배터리가 오래 갑니다. 여분 배터리를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갑자기 나가면 당황합니다. 충전식은 매일 밤 충전하세요. 배터리가 완전히 나갈 때까지 쓰지 마세요. 30% 남았을 때 충전하는 게 좋습니다. 정기 점검을 받으세요. 3개월에 한 번 센터에 가세요. 청소, 점검, 청력 재검사를 받으세요. 무료로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물, 충격, 열을 피하세요. 샤워, 수영할 때 빼세요. 떨어뜨리지 마세요. 헤어드라이어 열을 쐬지 마세요. 보청기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작아서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항상 같은 곳에 두세요. 외출 시 케이스에 넣어 다니세요. 보청기가 안 들릴 때 대처법도 알아야 합니다. 소리가 안 나오면 배터리를 확인하세요. 배터리를 갈아보세요. 볼륨을 확인하세요. 켜져 있나요? 귀지가 막았나요? 솔로 청소하세요. 소리가 작게 들리면 볼륨을 높이세요. 귀지를 제거하세요. 배터리가 약하면 가르세요. 삐익 소리가 나면 제대로 착용했나요? 다시 끼세요. 귀 속에 귀지가 많으면 제거하세요. 볼륨이 너무 크면 줄이세요. 그래도 계속되면 센터에 가세요. 보청기를 빼먹고 외출했을 때는 큰 소리로 천천히 말해달라고 하세요. 입모양을 보세요. 조용한 곳으로 가서 대화하세요. 보청기 사용 팁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는 보청기가 없는 쪽 귀에 대세요. 무선 연결 기능이 있으면 스마트폰과 연결하세요. 편합니다. TV 볼 때는 자막을 켜세요. 보청기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막이 도움이 됩니다. 극장, 공연장에서는 보청기 루프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청기를 T모드로 바꾸면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상대방과 마주 보세요. 입모양을 보면서 들으세요. 보청기가 있어도 시끄러운 곳에서는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세요. 크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보청기를 끼고 있으면 큰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말하세요. 뒤에서 말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한 사람만 말하세요. 여러 명이 동시에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중요한 말은 반복하세요. 잘 들으셨어요? 확인하세요. 보청기 착용을 격려하세요. 보청기 끼니까 좋네요. 칭찬하세요. 왜 안 끼고 나왔어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정기 점검에 함께 가주세요. 혼자 가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청기는 난청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선택 요령, 청력 검사 후 본인에게 맞는 제품 선택, 여러 제품 체험, 사후 관리 확인, 보조금 신청, 가격 차이, 채널 수, 소음 제거, 방향성 마이크, 무선 연결, 충전 방식. 경도 난청은 100에서 200만원, 중등도 이상은 300만원 이상. 적응 방법, 첫 주 2에서 3시간, 조용한 곳에서 시작, 점차 시간 늘리기, 3개월은 착용해야 판단 가능. 관리법, 매일 닦기, 습기 제거, 배터리 관리, 정기 점검, 물과 충격 피하기. 난청을 방치하지 마세요. 치매, 우울증, 사회적 고립이 옵니다. 보청기는 삶의 질을 크게 높입니다. 가족, 친구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모임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적은 기간만 참으면 됩니다. 주변 어르신들, 특히 또 자주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 한 분이라도 더 보청기로 세상 소리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밝은 귀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